혼자가 된 80세 할머니 외로움에 아들네 집을 찾았어요. 며느리의 밥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 집 안 곳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영희는 남편의 빈 의자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혼자 먹기엔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 먹던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은 떠나기 전 넉넉한 재산을 남겨줬습니다. 집도 있고 통장에도 여유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외로움은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미영이었습니다. 딸은 혼자 계시면 안 된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네 집에 가서 며칠 지내볼까. 아버지 장례 후 영희는 딸과 아들을 번갈아 방문하기로 계획했었어요. 딸 내 집에서 며칠, 아들 내 집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거였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영희는 가족 사진을 보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 진수와 며느리 수진,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사진 속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 내 집은 오래 가보지 못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만 잘 챙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거리를 뒀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 아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챙기며 마음먹었어요. 딸 내 집에서 며칠 보낸 후 아들 내 집도 방문하기로 했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보고 싶었어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 영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혼잣말로 인사를 건넸어요. 며칠 다녀오겠다고 아들, 딸 보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영희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동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느냐는 물음에 딸 내 집에 간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다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 버스를 타고 딸 내 집으로 향하는 동안 시어머니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보고 싶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영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딸 미영의 집에 도착하자 사위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희는 딸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따뜻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던가요? 딸이 차려준 밥상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식사 후 영희는 딸과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니 우리 집은 너무 조용했는데.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을 딸네 집에서 지내며 영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딸은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줬고 손주들도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장례 후 영희는 딸과 아들을 번갈아 방문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딸 네 집에서 며칠, 아들 네 집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네 가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딸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올케 수진이 요즘 명절에도 안 온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빠 혼자만 온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부부끼리 편하게 지내라, 명절 때도 안 와도 돼. 배려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딸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올케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철이 없다고 했어요. 40대인데도 무개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말을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자주 만나지 못했으니 잘 몰랐던 거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아들네 집으로 갈 날이 다가왔어요. 미영은 어머니를 배웅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들 진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희는 짐을 챙겨 차에 탔어요. 차창 너머로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면서 별말 없이 조용했어요. 영희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영희는 뭔가 불안한 예감을 느꼈어요. 차는 아들네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맞아줄까? 딸이 걱정하던 그 무개념이란 게 대체 뭘까?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질수록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영희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오는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거실이 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셨어. 아들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영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그래,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네. 수진은 그 말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영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서 쉬세요. 짐 풀고 편하게 계세요. 고맙다, 진수야.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나왔을 때 수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영희가 다가가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아, 고맙다. 네. 수지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몇 개와 음료수, 그리고 빵이 전부였어요. 신선한 채소나 반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저녁은 뭐 먹을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배고프세요? 잠깐만요. 수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영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궁금했어요. 잠시 후 수진이 식탁에 뭔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눈을 의심했어요. 햇반 2개, 큐브로 된 국거리, 그리고 편의점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돌렸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큐브를 넣어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님 금방 될 거예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80세 노인에게 차려주는 밥상이 이런 건가요? 며칠 전 딸네 집에서 먹었던 정성스러운 식사가 떠올랐어요. 수지는 햇반을 그릇에 담고 끓인 국을 국그릇에 부었습니다. 편의점 반찬을 그대로 식탁에 올렸어요. 어머님 드세요. 영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차려주는 밥상인가? 수지는 자신도 햇반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간편하고 좋아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억지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식사 내내 수지는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확인했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딸이 말했던 무개념이란 게 이런 걸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나에게 악의는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보름 동안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진수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저 오늘 회사 가야 해서요. 저녁에 봬요. 아들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며느리 수지는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아침은 뭐 먹을까? 수진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아침은 간헐적 단식하거나 커피랑 빵만 먹어요. 그러더니 부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고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를 위한 준비는 없었어요. 며느리 수지는 커피와 빵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켰어요. 영희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뭘 먹으면 될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어머님도 배고프세요? 냉장고에 식빵 있어요. 드세요. 시어머니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0세 노인에게 아침으로 식빵을 먹으라고 하다니. 하지만 영희는 참았어요. 며느리 살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식빵을 꺼냈어요. 그대로 한 장을 먹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점심은 어떻게 할까? 수진이 시계를 봤어요. 어머님 배고프세요? 응, 조금. 며느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햇반과 큐브국이 나왔어요. 영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식사였어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햇반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님 다 됐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식탁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반찬도 어제와 같았습니다. 편의점 반찬 몇 개가 전부였어요.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반찬 가게도 잘 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식사하는 동안 며느리 수지는 또 휴대폰을 봤어요. 영희는 젓가락을 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오늘 밖에 나가볼까? 맛있는 것도 먹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나가고 싶으세요? 응, 너랑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밖에 안 나가요. 귀찮아서요. 그럼 엄마 혼자 나갔다 올까? 네, 그러세요. 어머님, 나가서 드시고 오세요. 시어머니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나가서 먹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함께 맛집을 다니며 시간을 보낼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며느리 수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봤어요. 가끔 웃기도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 건가?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가?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80세 시어머니에게 햇반과 큐브국을 주는 게 정상일까요? 나가서 먹고 오라고 하는 게 요즘 세대의 방식일까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저녁 준비 안 했어? 응, 배달시킬까?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계신데. 어머님도 배달 음식 괜찮으시죠? 수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도 배달 치킨으로 때웠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치킨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틀째 이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악의는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와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수진의 일상이었어요. 80세 시어머니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영희는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름은커녕 일주일도 못 채울 것 같아. 딸 미영이 걱정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 이런 걸까? 아니면 우리 며느리만 특별히 이런 걸까? 영희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나흘째. 시어머니 영희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아침이면 아들 진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늦게 일어나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때웠어요. 시어머니를 위한 아침 준비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내 먹었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햇반과 큐브국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전자레인지를 돌렸어요. 저녁은 배달 음식이거나 아들이 사온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영희는 매일 비슷한 식사를 하며 참았어요. 며느리 살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계속 무거웠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펴봤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으니 재료가 거의 없었어요. 양파 몇 개, 계란 한 판, 오래된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요즘은 반찬 가게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영희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영희도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나갈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혼자 나가자니 낯선 동네라 불안했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쉬었지.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저녁은? 치킨 시킬까? 며느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배달 음식이었어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일주일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악의는 없어 보였어요.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80세 시어머니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아들 진수는 집에 있었지만 여전히 바빴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했어요. 며느리 수지는 늦잠을 잤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또다시 햇반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 영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명절 전날 아들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내일 가겠다고 며느리가 좀 피곤해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그때 아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진수야, 너희 둘이 행복하면 된단다.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마.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명절 아들만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명절에도 또 그 다음에도 아들만 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딸 미영이 물었었습니다. 엄마, 올케가 왜 명절에 안 와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올케가 엄마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을 명절에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희는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자신이 배려한다고 한 말을 며느리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거였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웃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어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았어요. 찌개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딸네 집에서는 매일 이런 밥을 먹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신칠집으로 돌아가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 옷가지들을 하나씩 넣었어요. 보름을 머물 생각으로 가져온 짐이었는데 일주일도 못 채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보름 계시기로 했는데 왜 가시냐고 물었어요. 영희는 집이 그립다고 집에 일이 좀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주말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려야 한다고요. 며느리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아들이 나간 후 며느리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며느리 살림이고 자신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참견할 수도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떠나는 게 답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아들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며느리 수진이 방에서 나와 짧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시라는 말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도 아쉬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차에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면서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었냐고요? 영희는 아니라고 괜찮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참는 게 나았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몇 시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여다주고 돌아갔어요. 자주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네 집보다 편했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만들어둔 것들이었어요. 영희는 밥을 지어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집밥이었어요. 식사 후 영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햇반과 큐브국을 먹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영희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콩자반을 만들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영희는 반찬통에 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 집에 보내볼까? 며느리가 요리를 하지 않으니 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할 것 같았어요. 영희는 택배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었어요. 김치도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어요. 택배 기사가 와서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영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반찬 보냈으니 잘 받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잘 먹겠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 후로도 영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만 잘 먹으면 되었어요. 2달째, 3달째. 영희는 계속 반찬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매번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잘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매달 반찬을 만들어 보냈어요. 아들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반찬을 보낸 지 3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딸 미영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오빠네 집에 잠깐 들렀다 왔다고 했습니다. 딸 미영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듯 망설였어요. 엄마가 반찬 보내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네 냉장고를 봤는데 엄마가 보낸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대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 미영은 말을 이었어요. 반찬통을 열어봤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대요. 시어머니 영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은 올케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냥 먹을 생각을 못했다고 냉장고에 있는 줄 까먹었다고 했대요. 딸 미영은 뭐라 하려다 참았답니다.
그냥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성껏 만들어 보낸 음식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아들 진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영이가 이야기했다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챙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영희는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이번에 보내려고 만든 반찬들이 있었어요. 영희는 그 반찬들을 바라봤습니다. 보낼 수 없었어요. 보내봤자 또 곰팡이만 피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들네 집으로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더 이상 반찬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수와는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만 혼자 올 거라고 했어요. 명절 당일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아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여위어 보였어요. 식사 후 아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혼자 있다며 서둘러 떠났어요. 며칠 후 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화가 가득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딸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오빠랑 통화했어요. 그래?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해요. 딸 미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0세 어머니한테 햇반 주고 나가서 먹으래요. 반찬은 곰팡이 피우고. 시어머니 영희는 딸을 말렸어요. 미영아, 그냥 내버려둬라. 안 돼요. 엄마, 이건 참견이 아니에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딸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저 오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영희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올케가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뭘 먹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도 몰랐다고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고 했어요. 오빠가 몰랐다는 게 더 화가 나. 언니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 전화는 길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영희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화내주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전화를 끊고 딸 미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왜 참고만 계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 수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오늘 동생 미영이한테 전화를 받았던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동생은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냐고 따졌습니다. 아들 진수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자신은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매일 햇반 줬다고 나가서 먹으라고 했다고요. 아들은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신도 집에서 가끔 햇반 먹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아내 수지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계실 때 뭐 드셨냐고요. 수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햇반이랑 국 끓여드렸다고 배달 음식도 시켰다고요. 아들 진수는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먹는데요. 아내는 그러게요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은 며칠을 생각했어요. 동생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엄마는 왜 일주일도 안 되어 집으로 돌아가셨을까?
어느 날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가 어머니가 집에 오신다고 했어요. 뭘 준비해야 하냐며 고민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야 하고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야 한다고요. 아들 진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자신은 엄마가 오셨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엄마 계실 때 반찬은 뭐 있었냐고요. 수지는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반찬이요 라고요. 아들 진수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80세 어머니한테 편의점 반찬을 드렸다고요. 아내는 뭐가 문제냐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시잖아.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내 수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다고 했어요. 아들 진수는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내 눈치 보느라 참으신 거라고 했어요. 수지는 반박했어요. 자기는 눈치 안 주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가서 먹으라고 했다며 그게 눈치 아니냐고요.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한 말이라고 했어요. 같이 나가자는 게 아니라요. 아들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같이 나가서 먹으면 되잖아. 왜 혼자 나가라고 했냐고요. 수지는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둘은 그날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평행선이었어요. 아내 수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요. 며느리 수지는 남편과 싸운 후 며칠을 불편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자꾸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었는데 남편이 자꾸 뭐라 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접했는데? 수지는 대답했어요. 햇반이랑 국 끓여드렸지. 배달 음식도 시켰고. 나도 그렇게 먹는데. 친구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80세.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수진아, 그건 좀. 80세 어르신한테 햇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수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나이신데 햇반 주면 완전 서운해하실 거야. 수지는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밥을 지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야 한다고요. 수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만약 자기 엄마가 왔는데 햇반을 준다면 어떨까? 엄마가 서운해하실까?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후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 오셨을 때 햇반이랑 국 끓여드렸거든. 전화 너머로 친정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몇 살이신데? 80세. 친정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수지는 울컥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하다고요. 햇반이랑 편의점 반찬은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라고요. 수지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봤어요. 아침은 식빵, 점심은 햇반, 저녁은 배달 음식.
나가서 먹으라고 한 것도 떠올랐습니다. 함께 나가자는 게 아니라 혼자 나가라고 한 거였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남편이 왜 화를 냈는지 이해가 됐어요.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몰랐어. 남편 진수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같이 가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아들 진수와 며느리 수진이 함께 시어머니 영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시어머니 영희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며느리 수진은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영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한테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햇반 드린 것, 나가서 먹으라고 한 것, 반찬을 곰팡이 피운 것. 하나하나 말하며 사과했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 수지는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 친정 엄마한테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요. 영희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배우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아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자주 오세요. 수진이가 제대로 배우겠대요. 며느리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요리 가르쳐 주세요. 저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40대가 되도록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예의가 무엇인지요. 영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우자, 늦은 게 아니야. 그날부터 시어머니 영희는 가끔 아들네 집을 방문했어요. 며느리 수진과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수진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반찬 만드는 법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내왔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수진아, 잘했어.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밝은 얼굴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도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 영희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며느리 수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몰랐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 영희는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